자, 요즘 TV 새로 구매하실 계획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OLED TV 가격대가 많이 내려오고 QLED를 포함한 이 LED TV 진영도 꽤 훌륭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애초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들께는 어쩌면 쉬운 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주위의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가전제품을 사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TV를 구매하시기 전에 보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자, 어느 유명 래퍼의 가사에 중고등학교 이후 중고거래 한 적 없다, 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실제로 주변 분들 중에 가끔 보면 중고거래를 하면 뭐 창피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각자의 선택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중고거래를 생활하고 있고 전혀 창피한 일도 아니죠. 미리 꼼꼼히 공부하고 따져볼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중고거래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줄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겠습니다. AS도 따져봐야 되고 패널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아닌지 뭐 이런 고민들도 되죠. 그리고 아무리 포장도 안 뜯은 새 제품일지라도 혼수를 중고로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고 제품은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출시 1년 이상 지난 제품들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진짜 얼리어답터다 이런 분들은 조금 발끈하실 수도 있겠지만 출시 후 1년까지가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다운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500만원을 주고 산 그 자랑스러운 최신형 TV가 미처 내년 여름이 찾아오기도 전에 옆집 아저씨가 300만원에 구매를 하고, 구매할 때 엄청나게 커 보였던 그 수치와 스펙들 단 1년이 지난 후에 새로 나온 신제품의 기능을 부각하기 위해 나오는 이 팜플렛에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기존 모델, 뭐 이런 식의 비교군으로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물건들을 어떻게 구하시냐, 뭐 이렇게 되물으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뭐 인터넷 검색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죠. 출시일 기준으로 1년, 그리고 구매자 수 높은 기준으로 몇 개의 제품을 추려서 스펙과 가격들을 자세히 보고 그 후에 오프라인 매장에 또 실물을 보러 꼭 가셔야 합니다. 똑같은 모델명의 제품을 찾는 건 어렵겠죠. 그래서 비슷한 스펙의 제품을 찾아서 이 스펙에 따른 실물의 차이를 직접 체험하셔야 되죠. 이 부분이 오프라인을 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구매지와 관련해서는 가끔 인터넷에서 구매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 출고도 삼성, LG 본사에서 직접 되는 실제 오프라인 매장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물량들이고요. 물론 아닌 제품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뭐 어떤 이유로 벤더들이 직접 물량을 가지고 유통할 때가 있는데 이런 제품은 가격이 더욱더 저렴하죠. 취사 선택의 문제가 되겠고요. 중요한 점은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정품인가 리퍼인가 이 여부를 확인하고 출고지 확인, AS 기간 확인, 출장비 설치비 이 정도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반대로 무조건 백화점이나 양판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이 비싸기 때문에 뭐 거르고 양판점이나 인터넷으로 사야 된다, 뭐 이런 것은 또 아닙니다. 해당 시기마다 프로모션이 걸리는 모델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고요. 상품권 매입 후 즉시금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각 유통 채널마다 추가 할인을 받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사전조사와 오프라인 매장 방문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판매사원이나 브랜드 매니저분들의 응대 과정에서 제품들에 대해 미리 검색하는 노력이 없었거나 신제품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가 있는 경우, 그리고 무엇보다 스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숙달된 판매 직원분들께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 이 사전조사의 필요성과 함께 맹목적인 신제품에 대한 선호를 피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몇 가지 주요 스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화면 크기는 당연히 숫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화면 크기는 화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되겠고, 중요한 점은 매장에 나가게 되면 이 화면 크기에 대한 착시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매장들을 가면 아주 큰 화면에 비싼 TV가 매장 정면에 놓여있죠. 이를 통해 사람에 따라 이 500만원대의 고가 TV가 평범한 가격처럼 보이기도 하고 50인치가 넘는 TV가 너무 작은 TV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 개인차가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매장에서는 이 80인치가 넘고 1000만원이 넘는 이런 제품들을 전면에 배치해 이러한 착시를 노린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패널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VA 패널이나 뭐 TN이니 IPS니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래 에피소드에 간략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패널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주요 특징으로 여겨졌었던 이 몇 가지 장단점들을 희석시키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 패널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세하게 스펙들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밝기, 명암비, 응답 속도, 패널의 비트수 정도만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밝기는 당연히 높을수록 좋겠죠. 휘도, 밝기, 니트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구매하시려는 TV의 밝기가 1000니트 이상 혹은 이 근처다, 그러면 밝기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니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듣고 난 아닌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참고하시고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하겠고요. 명암비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패널의 방식과도 일부 관련이 있는데요. 우선 이 명암비는 아까 말씀드린 최대 밝기와 최소 밝기의 비율이죠. 밝기가 아무리 높아도
안부, 그러니까 이 어두운 부분들을 어둡게 만들지 못하면 좋은 영상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런데 백라이트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LCD 계열의 모니터들, LED, QLED 모니터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고요. 이 모니터들은 안부 표현 시에 이 백라이트의 빛을 완벽히 차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암비에서 다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OLED의 경우에는 이 OLED 자체에서 빛을 내기 때문에 이 안부 표현이 완벽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명암비라는 개념은 밝은 곳은 얼마나 밝게 표현이 되는지, 어두운 것은 얼마나 어둡게 표현이 되는지 이 두 개를 동시에 살펴보는 좋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명암비를 최대 밝기와 함께 살펴보면 최소 밝기에 대한 대략적인 값도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패널 비트의 경우는 한 개의 픽셀당 몇 단계를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대충 이런 식입니다. 만약 8비트다 이렇게 돼 있으면 2의 8승 이렇게 돼서 256이죠. RGB 이렇게 3개의 픽셀이 있기 때문에 256을 3번 곱해서 약 16,000가지 컬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요즘 TV들은 대부분 10비트 혹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없고, 그리고 8비트라고 해서 10비트와 비교해서 막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감히 말씀드립니다. 보통 몇 ms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이게 밀리세컨드죠. 예를 들면 G2G 6ms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 10% 정도의 밝은 회색에서 90%대의 어두운 회색으로 바뀌는 시간이 1000분의 6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돌비 비전이나 HDR 1000과 같은 이 HDR 규격에 대해서도 함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들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TV를 구매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스펙들을 충족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상회하는 55인치 UHD TV도 100만원대에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이 스펙들을 조금만 타협하면 100만원대 이하로도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많은 부분이기는 한데 짧게 그 원리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이 QLED TV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TV도 아닐 뿐더러 이 레터링이 주는 느낌으로는 뭔가 OLED를 업그레이드한 그런 형태 같아 보이는데 사실 OLED와는 큰 상관이 없는 그런 개념이죠. 우선 현재 판매되는 QLED TV는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기존 LCD TV의 개량형 이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 사실 진정한 QLED TV는 소위 마이크로 LED나 OLED와 같은 이 자발광 QLED TV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이야기를 확장해보면 이러한 의아한 네이밍과 관련해 기존의 LED TV도 마찬가지죠. 우선 이 LCD TV의 원리가 백라이트에서 쏜 빛이 컬러 필터를 거치며 원하는 색으로 표현되는 그런 형태죠. 여기에 이 백라이트 부분만 CCFL에서 LED로 교체를 하면서 LED TV라고 이름만 붙였던 것인데 이때도 사실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얼마 전에 공개되었던 더 월과 같은 형태의 LED TV가 진정한 LED TV가 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기존 LCD TV의 광원이었던 이 CCFL이 LED로 교체되면서 전력 소비 효율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이 다음 세대 이른바 이 QLED TV는 실제 색을 내게 되는 이 나머지 부분이 퀀텀 닷을 이용한 필름 혹은 튜브 형태로 백라이트에 부착되는 방식으로 대체가 되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죠. 이 퀀텀 닷 관련해서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존의 방식에서 더 밝아지고 반사적으로 높은 소비 효율을 얻게 되었고 이 퀀텀 닷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색 재현율이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얇게 부착할 수 있는 이 설계적 특성으로 TV를 더 얇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OLED TV의 고질적인 단점인 번인 등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자, OLED의 경우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이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 LED TV가 QLED TV로 진화하면서 얻게 되었던 그 장점들을 아예 태생적으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응답 속도라든지 명암비 등의 영역에서는 더 우수하죠. 이 명암비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면 백라이트가 없고 자체 발광을 하는 이 OLED의 특성상 검은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냥 해당 부위를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OLED TV는 이 명암비가 무한대로 표기가 됩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아니 그럼 QLED TV도 백라이트를 끄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기술을 로컬 디밍이라고 하는데요. 초창기 LCD 모델들은 이 백라이트가 함께 켜지고 함께 꺼졌었는데 이 백라이트를 영역별로 세분화해서 각각의 영역이 따로 조정이 되는 형태로 발전시킨 거죠. 이와 같은 기술을 통해 안부 표현 시에 해당 부위의 백라이트를 끌 수 있게 되면서 QLED TV들의 명암비가 매우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밝을 때와 가장 어두울 때의 비율이기 때문에 퀀텀 닷으로 교체가 되면서 가장 밝을 때가 더 밝아지고 로컬 디밍이 더 세분화되면서 가장 어두울 때가 더 어두워지게 된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이 따로 조절할 수 있는 개별 백라이트의 영역의 세밀도가 아직 OLED만큼은 아니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백라이트가 없는 구조 때문에 응답속도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더 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OLED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 두 가지의 방식을 간단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요즘 시대의 TV 구매에 큰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판매를 하시는 이 매니저님들이나 판매사원분들의 응대 시에는 이 OLED와 QLED 자체의 특성에 따른 자사 제품의 강점을 어필하는데요. 번인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품 선정 시에 너무 결정적인 포인트로 잡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개별 스펙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과 그 정도 수준의 스펙을 가진 제품에 붙어
붙어있는 가격표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아직 결혼을 못한 제 친구들 중에 미리 혼수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몇 있는데요. 결혼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많긴 한데요. 특히 혼수 관련해서는 신부 측이든 신랑 측이든 당사자 입장에서는 참 어렵죠. 두 대기업 제조사에 다니시는 분들께는 좀 얄미운 그런 소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비싼 최신 시계 제품이 행복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것보다는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말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설계해보고 단돈 10,000원이라도 아끼는 현명한 혼수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주말간 시원한 곳에서 행복한 일들 가득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